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측에선 고소와 동시에 수사 상황이 박 시장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 9일 박 시장과 연락이 끊긴 이후에 언론 보도를 보고 고소 사건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JTBC가 취재한 내용은 다릅니다. 고소장이 제출되기 1시간여 전에 서울시 젠더특보가 박 시장에게 이 내용을 보고한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 먼저 고소인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이 고소인의 친구를 참고인으로 이미 조사했다는 소식부터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경찰은 박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소인의 친구를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 고소인이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박 시장이 숨지기 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고소인 측은 박 시장이 성적인 메시지를 보낼 때 함께 있던 친구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 친구들하고 함께 있을 때 이런 문자들이 오기도 했기 때문에 그 문자를 본 친구들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이 박 시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힌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 하루도 안 돼 피고소인이 사망해 조사할 시간이 없었다며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해선 참고인 조사 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또 다른 관계자는 피고소인이 사망했지만 이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가능한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인 주장대로 성추행이 있었다면 관련 내용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확인할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도 박 시장 관련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진정을 접수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경찰은 박원순 시장의 휴대전화를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서라지만 수사 내용이 유출됐는지와 서울시 공무원들의 방조 의혹과 관련한 증거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휴대전화는 경찰 수사의 주요 단서로 꼽힙니다. 박 시장이 숨진 당일 동선과 사망 경위를 밝힐 수 있고 성추행 의혹과 수사 상황 유출 의혹을 푸는데도 핵심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유족과 협의해 휴대전화 포렌식에 나설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은 없어 보이지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으로 사망 원인을 명확히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인의 성추행 혐의나 수사 상황 유출 의혹과 관련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로선 박 시장의 사망 경위와 관련하지 않은 내용은 경찰이 적법하게 확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조인들은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박 시장의 휴대전화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적으로 경찰이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데 문제는 없다며 포렌식 과정에서 필요 부분을 특정해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박 시장은 성추행 의혹 사건에선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서울시의 방조나 수사정보 누설 등과 관련해선 참고인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경찰은 고소인을 향한 신상털기와 악의적인 비방, 가짜 고소장 유포와 같은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고소인을 직접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소한 고소인은 어제 추가 고소장을 냈습니다.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고소를 비판하는 내용이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경로를 통해 확산되면서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박 시장이 숨진 뒤 온라인에선 고소인에 대한 비난과 신상털기가 계속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고소인 A씨를 직접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박 시장 성추행 혐의와 관련된 고소장이라며 소셜미디어 등에서 떠돈 글이 어떻게 퍼졌는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고소인 측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인터넷에 유포된 고소장이 가짜 고소장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고소장이라고 떠돌아다니는 그 문건은 저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문건이 아닙니다. 그 문건 안에는 사실상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과 성폭력 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2차 피해 사건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박 시장이 언제 어떤 경로로 고소 사실을 알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고소인 측은 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정부의 여러 관계자가 JTBC에 박 시장의 참모 중 젠더특보가 고소장 제출 전에 이미 정황을 파악해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젠더특보는 서울시 정책에서 성평등을 구현하라고 임명된 특별보좌관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고소인 A씨는 8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경찰청에 박원순 시장을 고소하고 곧바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이보다 약 1시간 전에 이미 박원순 시장은 피소 예정 사실을 보고받았습니다. 서울시 젠더특보로부터입니다. A씨의 고소 예정 보고에 박 시장은 정확한 내용을 알아봐 보고해달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후 민선구청장들과 만찬 일정을 소화한 박 시장은 밤 9시쯤 서울시장 공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첫 보고를 했던 젠더특보뿐 아니라 법률 전문가 등과 함께 밤 늦게까지 회의를 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이 자리가 대책회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몇 시간 뒤인 9일 새벽 박 시장은 비서관에게 당일 일정을 취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고소인이 제기한 유출 의혹처럼 A씨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정부기관을 통해 박 시장이 추가로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특보가 최초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도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다만 젠더특보는 시정 전반에 걸쳐 성평등 정책을 펴도록 시장에게 권하고 보좌하는 자리입니다. 실제로 이 특보는 관련 시민단체에서 오랫동안 일한 활동가 출신입니다. 이런 젠더특보가 고소정보를 피고소인에게 보고하고 개별적으로 회의까지 가졌다는 점에선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JTBC는 입장을 묻기 위해 해당 특보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경찰은 박원순 시장의 딸이 실종 신고를 하면서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이보다 6시간 전에 서울시에서 박 시장의 동선을 추적했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신고를 하기 전에 이미 박 시장을 찾기 위해 움직인 겁니다. 실종 당일의 상황을 여도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다음 날인 9일, 박 시장은 오전 10시 40분 당일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 44분, 박 시장은 서울시장 공관을 나섰습니다. 오후 5시 17분, 박 시장의 딸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딸의 신고 6시간 전에 서울시가 박 시장의 행적을 수소문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청 소속이라면서 시장님이 근처에 공사하는 거 보러 가셨는데요. 공사 현장 갔다가 혹시 북악산 가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서울시 측은 이날 오전 11시 20분과 12시 두 차례 북악산 안내소에 문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일 취소된 박 시장의 일정엔 공사 현장 방문이 없고 현장에도 서울시장이 직접 챙겨야 할 공사 현장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공사 현장 방문은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다른 이유를 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지금까지 JTBC가 취재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먼저 고소장이 접수된 당일에 박원순 시장이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고소인 측은 8일 오후 4시 반에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바로 다음 고소인 조사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2시 반까지 고소인 조사를 받았는데요. JTBC 취재 결과 서울시 젠더특보는 이 8일 오후 3시쯤, 그러니까 더 앞서서 고소장이 접수될 것 같다라고 박 시장에게 보고를 했고 그날 밤 관련 회의를 한 겁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기도 전에 피고소인에게 고소 사실이 전달이 되면서 고소인이 경찰 조사를 받는 그 시간에 피고소인은 관련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박 시장이 바로 다음 날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성추행 수사는 착수 하루 만에 멈춰섰습니다. 네. 당일에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알았던 곳은 어디입니까? 일단 고소장을 접수한 고소인 측, 그리고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 또 경찰의 보고를 받은 청와대, 크게 이렇게 세 영역으로 추려집니다. 세 영역에 있는 누군가가 이 박원순 시장의 젠더특보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지 확인이 필요한 건데요. 다른 서울시장 참모진 또는 박 시장 본인에게 직접 전달됐을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서울시 젠더특보는 고소장이 제출되기 1시간여 전에 보고를 했다고 했고요. 그러면 경찰과 청와대는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에 알았다는 얘기인가요? 공식 입장은 그렇습니다. 예. 경찰은 4시 반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공식적으로 이 고소 사실을 알았고 또 그날 저녁에 청와대에 공식 보고가 됐다는 게 입장입니다.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청와대는 관련 내용을 박 시장 측에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경찰도 청와대에 보고한 것은 맞지만 박 시장 측에 전달하진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서울시는 이 박 시장이 실종된 당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는 게 공식 입장인데 미리 알고 관련 회의까지 했으면서 공식적으로는 서울시는 아는 바가 전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고 주장하는 고소인 측에서는 고소인 측은 보안은 지켰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 박 시장 측에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그러한 암시조차 준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나온 입장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신속하게 그 메시지를 보낸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담당 수사팀에도 절대적으로 보안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드렸고 그런 이유 때문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 정보가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그날부터 조사를 시작해서 다음 날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던 것입니다. 네. 고소인 측에서 이렇게 수사 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 박 시장의 휴대전화 확보를 위해서 이 보안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예. 이 사안과 관련해서 지금 고발장도 제출이 됐죠? 한 시민단체가 이 박 시장 측에 이 고소 사실을 알려준 자를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벌해달라면서 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 박 시장에게 성추행 고소를 알려준 자가 누구인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벌을 하려면 우선 그 피의자가 공무원이어야 하고 또 공무원 직무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을 때 처벌이 가능합니다.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서울시의 대응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직원이 괴로움을 호소했는데도 묵살당했다는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아직 아무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노조가 먼저 나서서 보좌진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서울시청에 나가 있는 고승혁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고 기자, 지금 이 시각까지도 시청 측은 입장을 안 내놓은 거죠? 네, 어제 고소인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자신의 호소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시청은 아직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젯밤 서정엽 권한대행 등 관계자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는 소식만 전해졌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입장 표명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더 기다려달라고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서울시는 모든 관계자가 이번 고소건에 대해 모른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무언가를 알아내기 위해 조사를 할 거냐는 질문에도 미정이라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하는 조직에도 확인했는데요. 아직 조사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했습니다. 네. 서울시 공무원 노조에서 먼저 입장을 냈는데요.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서울시가 침묵하는 가운데 서울시 공무원 노조가 먼저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번 사건이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의 측근들이 고인을 잘못 보좌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상응하는 책임을 무겁게 따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노조원은 일반 공무원은 비위를 저지르면 바로 조사를 받고 문책을 당하는데 소위 정무라인이라고 불리는 별정직 공무원들은 사실상 감찰의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시청에 윗사람을 감시하는 시스템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죠. 시청엔 비난의 글도 붙었다면서요.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오늘 새벽 시청 정문에 있는 안내판에 박원순 시장을 비난하는 글이 청테이프로 쓰여져서 붙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진과 함께 고소인이 진실을 호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시청 건물 관리인이 바로 제거했는데요.
서울시는 안내판이 파손된 게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적 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고승혁 기자였습니다.